민지야 첫 번째 식의 힌트는 뭘 것 같아? 물론 여기서 A와 B는 0 아니다. A랑 B는 0이 아니야. 첫 번째 거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수렴했잖아 A로. 그러면 분모분자가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일 거니까 fx는 n차식이란 소리지. x의 n제곱이라는 소리 앞에가. 근데 개수의 비가 a라는 얘기니까 이거 1이 있으니까 1분의 몇으로 a 나왔으니까 이게 ax의 n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소리지. 맞지? 함수 fx의 저 최고차 항의 모양을 정확히 준 거야. ax n제곱 시작한다. 이게 좀 알아듣기 어렵거든. 그래서 조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 첫 번째 거는 내가 이렇게 쓸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갈 때 x의 뭐 4제곱분의 뭐 fx의 극한이 뭐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fx는 4차인데 개수가 3이니까 3x 4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뒤에 이제 뭐 3차부터 항을 줄을 모을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내가 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가 만약에 얘를 5로 간다라고 썼다고 치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고. 이번에는 내가 요 뒤에 잠깐 써놓고 할게. 이 뒤에를 편의상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한번 더 볼게. 그냥 그렇게 fx를 두고 여기다 놔볼게. 자,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긴 식 가져와야 돼. 3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d의 밑에가 x제곱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이걸 하트로 다 쪼개보자. 항을 다 쪼개보자고. 맨 앞에는 3x 제곱, 그 다음에가 ax가 되고, 그 다음에가 여기가 딱 b죠. 상수 b. 그 다음 항은 뭐가 돼? 분모의 x가 남습니다. 그래서 x분의 3, 그 다음 x 제곱분의 d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얼마다? 얘가 5다 이런 말이지? 여기서 a, b, c, C인데 a, b, c, d 힌트를 좀 찾아봐. a, b, c, d 힌트가 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x 0을 대입하면은 0, 0 이게 나오고 있네. b가 나오고 있네. 여기 0 또는 0분의 c일 것이고 일단 0의 제곱분의 d일 것이다. 이게 5 이런 얘기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0분의라는 숫자 자체가 없잖아. 분모 여길 수 없잖아. 안 그래? 그 말은 c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c가 0일 수밖에 없다. d도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의심은 안 돼. 분모가 0으로 가는 그런 항이 있어버리면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해돼? 그래서 이런 항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수가 못 나와. 결과적으로 C와 D가 모두 0이어야 돼. 이 항이 있으면 안 돼. 알겠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B만 남았고 B가 5란 얘기잖아. 이 5라는 값 자체가 이 값이 5인데 그 5가 어디로 갔어? 요게 5란 얘기라고. 요게 5. 요게 5. fx 입장에서 x제곱 나눠가지고 수렴했다는 얘기는 fx가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거 잠깐 써줄게 내가. 요게 요걸 이 뒤에서 사라지고 나서 남은 걸 써보면 실제 모양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에 여기가 x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 있어. x 인수로 갖고 3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래서 0으로 가는 인수, 즉 0인수 두 개를 약분하고 얘만 남게 되는데 여기다가 0, 0 넣었잖아. 0, 0. 그래서 b만 남았고 그 b가 5라는 얘기야. 근데 이 b 역할은 뭐냐? b 역할은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차수 항이 b인 거야. 낮은 차수가 2차고 b로 시작한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서 이 식의 결과는 뭐냐? fx의 최저차가 주는 거야. 뭐 가다가 플러스 5x 제곱하고 끝난다는 소리야. 최저차항.
요거는 그러니까 fx의 최고차 항을 알려주는 거고 몇 차식이고 개수가 얼마다. 최고차 힌트를 주는 거고 얘는 최저차 힌트 주는 거야. 요거는 꼭 익혀두는 게 좋아. 왜냐면 이 책 한 권 혹은 내내 시험 문제에서 그냥 아주 수시로 나와. 진짜로. 그걸 뭐 시험 문제 받아들고 따져보는 게 아니고 그냥 수거처럼 익혀놔. 답지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두고 계속 미지수 설정한 다음에 뭐 x제곱 나눠가지고 이게 수렴하려면 이게 없어져야 된다. c와 t는 0이고 사라지고 나면은 b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는데 익히자고. 자 그러면 선생님 조금 얘를 설득시켜 볼게. 잘 봐. 원래는 x제곱분의 fx로 돼 있어. 내가 이거를 x제곱분 해가지고 분자 쪽을 내가 만들어 볼게. 잘 봐봐. 분모가 x에 0을 대입하면은 0이 되는 식이잖아. x 두 개나 있잖아. 사실은 x 곱하기 x 맞죠? x 한 개만 있어도 얘는 대입하면 0 나오지 않나? 그 분자도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사실 여기다 0을 넣으면은 0분의 f0이란 말이야. 그게 이게 5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분자는 0을 대입해서 0이 나온 식이니까 분자 안에 x-0은 x가 인수로 있어야 돼. 분명히. 맞지? 하나 있어야 돼 적어도.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분자 fx자리가 x랑 딱 썼어. x 곱하기 뭐야 지금. 근데 이 x 하나 약분 딱 시켰다? 근데 아직도 x 또 있는데? 그 분모가 분모 0으로 또 가. 그러면 얘도 또 x를 또 가져야 돼. 이 네모가. 이 x 안에 x가 또 있어야 돼. 뭐 이번엔 뭐 세모할게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또 약분돼. 그러면 드디어 분모가 0으로 가게 했던 x 두 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사라지고 남은 세모식에다가 0 넣으면 끝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다시 잘못했다. x에 0을 대입해서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인수를 0인수 그래. 0인수. 이를테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 그럴 때는 x-2 이런 게 0인수입니다. 대입해서 0 나오게 하는 인수를 0인수 그래. 0인수가 현재 두 개나 있잖아. x가 두 개 깔렸잖아. 그 분자 쪽에서 이 두 개를 다 약분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분모가 더 이상 0을 안 갈 거 아니야. 보다시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모에 대입해서 0이 나오는 0인수가 두 개면 분자에 정확히 그 두 개는 있어야 돼. 이거 곱하기 몇 이런 얘기야 적어도. 이해돼? 그렇게 되면은 x제곱을 인수가 안다는 얘기는 이게 2차식인 거야 적어도. 아니 잘못했다. x제곱 인수가 지금 최저차항이 2차인 거야. 최저차항 2차.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식 자체가 뭐랄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5가 여기서는 5가 나오는 식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잠깐 gx라고 썼다고 치면은 이게 약분이 일어나 가지고 x 두 개 약분돼 가지고 gx가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값이 g형이 되잖아. g형이 5란 얘기잖아. 그러면 맞습니까? 그럼 g형은 뭐냐? 다함수 gx에서 g형은 상수항이야. 이거 gx의 상수항이야. gx의 상수항. gx 상수항 뭐니까 여기 들어간 식이 뭐뭐뭐 가다가 더하기 상수항 오니까 5로 끝난다 얘기 아니야. 그럼 x제곱에다 곱했어 이거를. 그럼 결국 5x제곱이 마지막 항인 거야. 응? 알겠죠? 다른 건 그러니까 적어도 익힐 때 0이 분모를 0으로 만든 0인수가 두 개면 분자 쪽에도 두 개는 있어야 돼 적어도.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 x제곱을 인수 가질 거니까 2차 밑에 하나 있으면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39번을 풀어볼게. 개념물 39번. 우리
x가 양에 무한대 갈 때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 2가 되고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제 위에 걸 공부한 사람의 풀이야. 자, 이거는 분자. 이 분자가 어떤 힌트를 준 거야? 2차분의 2차가 2로 갈 수밖에 없잖아. 얘가 2x로 시작한답니다. 잠깐 여기 항 두 개밖에 없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3차 넘겨서 현재 fx가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고 풀어도 돼. 만약에 대입하고 풀려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모든 fx의 항들을 x로 나눌 거잖아 지금. 차수하나씩 다 떨구겠죠? 그러면 2x 제곱에 2x에 더하기 a에 그다음에 x분의 비렇게 쓸 거 아니야. 괜찮지? fx를 x 나눈 식으로 쓴 거야. 여기다가 이거 x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걸 항을 다 쪼개서 쓴 거야. 이렇게 쪼개서 그것이 마3 나왔대. x 0 넣었잖아. 그럼 이거 0, 0이고 그리고 a 더하기 0분의 b가 마3이야. 무슨 얘기라고? 요 b는 0이라고 무조건. 그럼 a가 마3이라고. a가 마3은 b가 0이니까 이게 사라졌겠고 이게 마3이다. 그 말인데 이거를 대입해서 확인할 게 아니고 그냥 익히자고. 윤서야 이게 뭔 소리라고 쓸까? 방금 위에 이 두 번째 조건에 따르면 이거 뭔 소리야? fx의 최저차항이 1차고 개수가 마3이라고. 그러니까 fx가 앞에는 모르겠는데 끝나는 게 마이너스 3x하고 끝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아까 대충 써놓은 이 식에서 얘랑 얘가 이렇게 끝난 얘기는 요 뒤에 부분이 그냥 마3을 쓴 거야. a가 마3이고 b가 0인 거야. 이게 끝났잖아. 이게 fx야. 그러니까 알아듣겠어? 극한에서 이 정도는 외우자. 진짜 중요합니다. 얘랑 닮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어디 있습니다. 연습 문제 53번 봐봐. 37쪽에 연습 문제 53번.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정수. 개수가 정수인 다항함수 fg입니다. 오기입니다. 질문은 f2의 최대값. 가조건은 리미트 x가 양에 무한대 갈 때 x 세제곱 분의 fx 곱하기 gx의 값이 수렴하더라. 2로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똑같은 식의 극한이지? 밑에 분모 다르구나.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바로 써봅시다. 무한대 갈 때 분수식 극한이니까 f랑 g가 모두 다항함수면 분자 다항함수입니다. 다항 분수치에서 이 수렴했다. 그럼 분자는 어떤 식이다? 3차식이고 개수 2입니다. 그래서 얘가 2x 세제곱 시작한다. 뒤는 모르겠고 몇 개 안 되면 그냥 쓸 건데 3개 써야 되니까 아직 안 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가 0이라는 상수로 갈 때 극한식인데 수렴했습니다. 근데 이 0 딱 넣으면 분모가 0 되잖아. 이 식에서 그 x라는 1차식은 이 식의 0인수입니다. 0인수. 알겠죠? 그러니까 0으로 가기 분모를 0으로 가기 위한 x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분자 쪽에도 그 x가 두 개 있어야 약분 털고 남은 거에 대비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만약에 x 제곱분에 이 분자가 뭐 3x 플러스 3x라고 쳐봐. x가 하나밖에 안 되겠다고 쳐봐.
약분하고 나면은 이게 x분의 3 났잖아. x분의 3은 x를 0으로 보내면은 다시 0분의 3 나와서 수렴할 수 없단 말이야. 분자 쪽에도 얘랑 똑같은 개수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요 식은 x제곱 인수로 간답니다. x제곱. 근데 아까 알려준 0으로 할 때 극한식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 분자의 식은 최저차항이 2라고. 그리고 개수가 맞아. 얘는 가다가 마이너스 4 x제곱 끝난다는 소리야 그냥. 알겠죠? 그럼 식들 종합해봐. F랑 G F 곱하기 G 똑같은 함수인데 3차가 최고차항이야. 근데 최저차항은 2차고 얘래. 그러면 3차, 2차 끝난 거 아니야? 따라서 다와 나에 의해서 그냥 fx 곱하기 gx의 식이 그냥 깔끔하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끝나버린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요거 인수분해 합시다. 왜냐면 f와 g를 두 개 곱해서 나온 거니까 저거 쪼개라 소리잖아. 쪼개려면 인수분해해야죠. 2x 제곱을 곱해 주시고 x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거는 다 따로 떨었어. 2, x, x 마이너스 이렇게 식 4개 있는 겁니다. 이 4개를 적당히 2개 쪼개서 하나 f 하나 g인데 경우의 수가 많잖아 이거는. 그렇잖아? 뭐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아. 게다가 부호까지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fx가 2x라고 시작. 이 2개 가져갔어. 그럼 gx가 이 둘 가져갈 거 아니야. x에 x 마이너스 2. 으이씨. 근데 f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문자가 있는 식도 중요한데 부호도 바뀔 수 있잖아. 이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걸 다 따져가지고 f를 다 조사해 본다?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 그러기엔 너무 많아. 30개 나오겠지 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f2의 최대값이야. f2.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수들에다가 이 식에다가 x2를 빨리 넣어버려. 그냥. 넣어봐. 그럼 2는 원래 있었고 얘는 2로 바뀔 것이고 얘도 2로 바뀌어. 얘는 0으로 바뀌잖아. 그 f가 이 중에서 뭘 가져가야겠어? 제일 큰 거 나오려면. 절대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지 지금. 여기 양수 있는데 이 세 개를 f가 가져가고 얘를 g에다 줘버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f가 이게 f면 딱 좋겠네. 이게 f. 이게 g.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값 중에 f2로서 제일 큰 거 찾는 거니까 2를 대입한 그것들만 먼저 보자고. 2를 대입해 놓으니까 이 x가 2로 바뀌고 얘가 2로 바뀔 거니까 그럼 이 세 개를 가져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잖아. 최대값은 0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되잖아. 곱하는 순간 0인데 부호는 플러스로 갈 것이고 그렇게 본 거야. 자, 연습 문제에서 질문 있으면 할까? 연습 문제 잠깐만. 앞에 35쪽 내가 풀어주지도 않았잖아. 풀어주진 않았고 34쪽은 나도 풀어준 거 같고 35쪽 잘 풀려? 보셨어? 35쪽 잘 풀렸어? 필수 풀었어? 원래? 안양고 내신 등급 나왔나? 안양고 나왔어? 등급 나왔어? 지나갈 때 좀 알려줘봐. 잠깐 등급 주소. 안양연고 나왔고 양명고 등급 나왔어? 추운고. 오케이. 지금 잠깐 조사할 테니까 손으로 손 하거나 아니면 잠깐 쓰거나 해라. 어?
이 나왔지? 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 오. 야, 드디어 우리 니네 학년에서 1등급이 나왔다, 그지? 한 번 2명 나왔네. 응. 드디어. 갑자기 등급 주소 왜 하냐면 저 애매한 2등급 새끼들이 졸라 뺀질거려서 공부 안 하고. 2등급이 졸라 갭이 크잖아. 11%에서 33%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2등급에 있는 그 갭이 크니까 1등급으로 가자니 좀 힘든 것 같고, 조금 놀아도 2등급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것 같아.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응? 2학기 때는 좀 더 올라가 보자. 응? 소미하고 A반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 진짜로 4% 1등급에서도 반에서 몇 명 셌단 말이야, 전통적으로. 2학기 때는 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응? 과거의 영광을 좀 찾아야 돼. 음. 16번하고 44번 풀어줄게. 필수 16번. 필수 16번이 나름 난이도가 좀 있어. 이참수인데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점.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정사형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차 함수 자체는 y축에 대한 대칭성 있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 되겠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여기 같은 거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2배가 되겠지? 2배. 그죠? 그래서 요 점을 내가 P라고 잠깐 놨다고 치면 이 좌표 설정을 해버려. 뭐 한 칸, 두 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를 뭐 A를 썼기 때문에 T,T라고 써줄게 그냥. T,T. 그죠? 여기까지는 이 정사각형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쓴 겁니다.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는 사실 전혀 안 썼지? 그지? 그 다음에는 그냥 요 점이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대입해버려.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관계식이 ET는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겠죠. 자, 좌변 이항시킬게. AT 제곱 더하기 E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적어도. 그리고 질문은 리미트 A가 양의 무한대에 갈 때 SA를 물었죠? SA. S라는 거는 이 정사각형 넓이를 SA라고 쓴 겁니다. 정사각형 넓이야. 넓이는 한 변 제곱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변이 2t잖아. 2t. 2t를 제곱한 4t 제곱이야. 그죠? 그러니까 SA는 일단 식을 쓰면은 2t의 제곱인 4t 제곱이다가 된 거야. 다만 SA라고 쓴 것은 이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쓰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극한도 A를 달았잖아. 그지? 따라서 이 잔리를 뭐야? 이 T에 관한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A와 T와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고 이게 그 바로 관계식이야. 그죠? 따라서 나는 여기서 T를 찾을 거야. T가 먼저 찾을 거라고. 그러면 이건 T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쓸 건데 인수분해는 안 될 거잖아. 자, 근해공식 씁니다. 짝수 공식. 자, T는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 정도 되겠지? 근데 그 T가 양수거든? 이게 양수되려면은 이게 플러스가 붙어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SA는 4T 제곱이니까 요놈의 제곱 곱하기 4한 거네. 그치?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이 식은 리미트 A가 양의 무한대에 갈 때
4t제곱 4 곱하기 t제곱 얘가 t입니다. a분의 이쪽부터 할게. 루트 a제곱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쓸게. 요거 제곱이지? 맞지?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이 다음 해답지는 좀 생각 없이 푸는 거 알죠? 해답지를 보면은 해답지는 이걸 열심히 전개했잖아. 전개할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면 a가 무한대 갈 때 이 제곱 요 아니 요것만 봐. 이거 얼마로 가나 봐. a가 무한대 가는.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걸 아냐? 차수가 1차 여기 1차잖아. 그 네모치 부분이 얼마로 가? 개수입이 1분의 루트 1로 갈 거잖아. 네모 1로 가 이거. 그지? 그러니까 그냥 답은 4 곱하기 1제곱이야. 이해돼? 답지처럼 막 전개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렴하고 있잖아. 저 안에 있는 게. 그걸 제곱해도 수렴하겠고. 나 혹시 스카치 테이프 있는 사람 있냐? 스카치 테이프 없어? 그 다음에 44번. 자, 44번의 형태가 참고서 아니면 교과서, 발전 문제 이런 데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형태 문제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함수를 논거에는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었고 그 위에 점 하나 찍었습니다. p가 있고 좌표를 t,라고 써줬잖아. t,t제곱이라고 칭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원점과 p를 지나가는 OP라는 직선이 그려질 수 있고 그거랑 수직이면서 p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렸다라는 얘기지. 여기서는 이제 x축과 만난 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를 ft라고 했죠. x절편. 때로는 y축과 만난 여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마다 달라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1 때 배운 직선의 방식을 기본만 알면 다 풀게 돼 있어 사실. 먼저 이거 OP의 기울기 찾아봐. OP의 기울기. 원점이랑 얘랑 기울기면 t 빼기 0분의 t제곱 빼기 0이니까 결국 t분의 t제곱이야. 기울기는 t분의 t제곱 즉 t입니다. 걔랑 수직이라며. 요놈의 기울기 몇이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얘 마이너스 역수인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의 식은 y는 기울기에다가 지나가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이지 않겠어? 전개하면 마이너스 t분의 1x에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이다. 여기까지 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지? 만약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을 gt라고 했다 라면은 이 gt의 식은 뭐야? 이게 gt입니다. y절편 맞지? x축과 만난 점이니까 요즘은 컴마 0이야. 컴마 0. 그러니까 y0을 대입하고 x 찾으라는 소리지. 넘어갑시다. t분의 1x가 1 플러스 t 제곱이다. 그럼 x가 뭐냐 그러면 t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치? 마지막 질문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를 찾아봐라 이거니까 t분의 ft라는 거는 그리고 요게 지금 ft야. y 값이 0 되는 x 값 즉 그죠? x절편이 ft니까 그래서 이거를 t로 묶을게. t 묶고 1 플러스 t 제곱이고 이걸 t로 나눴다니까 지워지고 요거만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면 1 나오죠. 됐지? 끝났고 자 연습 문제 풀이할 거야. 연습 문제 37쪽까지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만 불러. 55번은 할 거고 그 외 질문 37쪽까지 전체 문제에서
55번 제외하고 질문. 자, 높이가 1, 밑변의 길이가 a인 이 이등변 사각형에서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래. 질문은 리미트 a가 양에 무한대일 때 r을 찾아라니까 역시 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극한 가는 소리야. r이 아니고 약간 ra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죠. a에 관한 함수. 이럴 때는 자, 한번 보자. 내저번의 반지름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 외저번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 내저번의 반지름은 넓이를 없는다.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봐.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높이 1 줬잖아. 됐죠? 동시에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야. 맞죠? 아, 이걸 못 떠올리고 있으면 자격도 없어. 이거 한지 뭐 1년 됐어? 한 달도 안 됐잖아 시험 문제. 그쵸? 그럼 둘레 길이 합이니까 A 하나와 이 두 개는 똑같은 변이잖아 지금. 이등변이니까 하나 찾으면 되는데 뭐 누가 봐도 이 변 찾으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죠. 2분의 2고 높이 1이니까 2분의 A랑 1 가지고 비변 찾는 거 아니야? 루트 2분의 A의 제곱 즉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지 않겠어? 똑같은 거 두 개니까 곱하기 2로 갈게. 2 곱하기 루트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2분을 풀고 R만 남길게. R은 요 A를 얘로 나누라는 소리야. A 더하기 근데 요거는 요 2를 근호 안으로 넣어보자. 근호 안으로 넣어버리면은 얘가 4로 들어가겠지? 들어갈 때 4로 4배 할 거란 말이야? 그럼 A 제곱 더하기 4겠지? 괜찮지? 이게 R인데 여기다가 리미트 붙인 거야 이렇게. 리미트 A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라. 예림아, 분자 분모에 뭘 곱할까? 동윤아, 분자 분모에 뭘 곱할까? 답이나 분자 분모 뭐 곱할까? 응? 그냥 2분의 1. 분자 분모 왜 곱해 이거를? 루트 보인다고 막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식 형태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A를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토에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거 차수 보라고 했잖아. 극한은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막 무리식이니까 유리화하고 이게 아니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유리화라는 거는. 그래서 1차니까 개수만 보면 돼. 여기 1 여기 루트 1.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식만 좀 알고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다. 자, 54번 괜찮았어? 54번? 54번은 fx의 식에서 x-로 나눠야 되잖아 원래. 근데 x-로 나눌 때 그 x-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확인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x가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그때는 x가 1보다 크겠지. x 1보다 크게 되면 x-의 양수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려면은 그 우극한 좌극과 나눠서 풀어야 돼. 우극한 좌극과 나눠 풀 건데 저거는 그냥 54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식만 딱 봐도 이거는 샌드위치 법칙일 거라는 생각 들 거란 말이야. 세 번째 줄에 극한 붙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풀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위에가 fx 붙었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 fx가 몇 이상, 뭐 이상, 뭐이야. 근데 결국 요게 요놈의 극한이나 요놈의 극한이 같아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같아진 값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토리는 이거를 가지고 푸나 fx를 이렇게 두고 푸나
fx를 요 놈으로 놓고 푸나 똑같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그 식에 있는 왼쪽은 좀 복잡하다. 개수가 2도 붙고 막 오른쪽 식이 편한데? 오른쪽 식을 가지고 할게. 여기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알겠죠? 객관식은 그렇게 빨리빨리 푹 넘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모양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려줬다. 그 다음에 저쪽 반보다 시간 조금 남는 것 같아가지고 뒤에 실력업 문제를 두 개만 풀겠습니다. 57, 58 57, 58 두 개 볼게. 그 외는 설명 안 할 거야. 니네가 집에서 해봐. (57번은) 시험에 꽤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58번은 그냥 딱 봐도 뭐야? 샌드위치 법칙이지? 58번을 먼저 할게.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양에 무한대일 때 x 제곱분의 fx 이게 얼마냐라고 물었고 가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동식 하나 만족하네. 나에서는 리미트 x가 양이 무한대 갈 때 x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2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 이것이 4로 간다 그랬습니다. 구하라고 한 거는 fx의 x제곱분 fx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식일 때와 논술형일 때를 좀 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일 때는 이런 생각도 괜찮아. 자, 현재 요 부등식을, 요 가 부등식을, 기억 부등식을 만족하는 fx는 하나는 아니죠. 수없이 많은 fx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ax 제곱 똑같죠? 똑같죠? 그 뒤에 붙은 게 마이너스랑 플러스 2죠. 그러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것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하나 예를 들어봐. 가장 만만한 거. 그냥 뿔마이니까 털고 그냥 ax 정도 하면 제일 편하지 않나?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 이게 베스트지 대입할 때는. 그치? 짜투리가 없는 게 편하니까. 대입해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자리가 지금 ax 제곱이 온 거야.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x 여기다 쓸게. ax 제곱 곱하기 밑에가 x의 4제곱 더하기 2인데 x를 무한대로 보냈대. 그럼 얼마냐? 4차 위에 4차인데 개수가 1과 2x 제곱. 이거 답이 2이잖아. 그러면 그게 4인데 또 a는 2인데 a가 2가 되면은 여기다 2를 넣을 거니까 fx를 2x 제곱 정도로 바라보고 계산하면 되는데 fx랑 x 제곱은 fx를 2x 제곱 바라봤고 그거를 x 제곱 나눈 거니까 결국 2인데 답은 2야. 그럼 이렇게 풀어도 뭐 객관식은 100% 맞습니다.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한 fx가 한두 개는 아니란 말이야. 수도 없이 많은데 뭘 가져와도 답은 항상 똑같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 하나 잡고 푼 거야. 다만 논술형에서는 치명적인 감점을 당할 거니까 너무 이런 거로만 푸는 거는 공부하는 건 좋지 않답니다. 저런 거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넘사벽인 문제를 풀어내고 못 풀고의 차이를 만들 건데 분명히 평소에 이렇게만 공부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작자를 쓰는 게 가장 편할 거냐? 여기인데 밑에가 4로 갔지?
내가 아는 정보와 구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 게 x제곱분 fx거든. 여기 식을 보자. 분모 4차거든. 여기 2차거든. 그럼 이렇게만 가지고는 4로 수렴할 수가 없지. 차수가 일단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분자에 2차가 더 비싸야 되겠지 왠지. F가 2차 같은 느낌은 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제곱분 fx니까 이 나식 안에서 요 x제곱분 fx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들어낸다는 말은 fx 여기 있죠? 여기다가 x제곱 달고 여기다 x제곱 달아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1이니까. 맞죠? 이해돼? 이게 기술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로 가? 이거 얼마로 가? 무한대 가면 4차거든? 얘가 2로 갑니다. 그럼 이거 얼마로 가야 맞겠어? 이게 4로 가려면 2로 가야죠.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이해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고 이거 100점짜리 답안지 이거는 100점짜리. 논리적이잖아. 이걸 껴넣었다. 부정할 수 없죠? 틀리지 않았죠? 얘가 수렴하고 있잖아. 얘가 결과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됐죠? 모양 만들기. 일명 모양 만들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에서 내가 필요한 이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소리야. 모양 만들기라는 말을 이제 미분 들어가면 덜어 보게 되죠. 미분계수 할 때만 모양 만들기 하잖아. 배운 사람들. 샌드위치 법칙을 열심히 써서 가려면 또 복잡합니다. 이 문제. 답지를 그렇게 풀었겠고. 자, 58번 갈게. 아니지. 57번. 리미트 x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걸 만족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다음 세트를 구하라. 이게 뭐 이게 기억이고 이거 니은이라고 치면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차수 최저차 다음 세트였어. 두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는 여러 개 있나 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의 fx를 구하시오라는 말이네. 자, 각각 분석해 보자. 분수식의 극한인데 x가 1로 가. 분모 0 되고 있죠? 그죠? 0분의 f1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6이거든. 그 말은 f1이 얼마야? 0이죠? 근데 f1이 0이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fx의 식의 모양을 알려준 거잖아. 2를 대입해서 여기 나왔다? 얘도 그렇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f1이 0이다는 fx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냥. 맞죠? 일단 f1은 0 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 0이거든. 그 분자도 그래야 된단 말이야. f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0. 분모가 0 가면 분자가 0으로 무조건 가야 돼. 그래야 수렴이야. 맞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 그지? 그러면 f1이 0이고 f 마이너스 0이라는 두 조건은 fx의 1차식 인수 두 개를 알려준 겁니다. 그지? 따라 종합하게 되면 fx는 1을 넣어서 0 나왔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왔다? x 플러스 1. 두 개는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따라서 fx는 적어도 차수가 2차겠지? 그죠? 자, f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걸 찾으려면 그러면 이 뒤에 곱하기 상수가 더 있을 수 있지. 최소. 근데 여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gx라고 보는 게 핵심이야. 그래야 한 번에 풀 수 있다. gx. 있잖아. fx의 어떤 인수 두 개는 알려줬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f가 만약에 2차면은 이 gx는 상수일 것이고 f가 만약에 3차 함수면은 얘가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최고차 개수 같은 것도 전혀 몰라. 맞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문제 안에 없던 gx를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단 gx는 뭐 다항함수라고 써주겠죠. 다항함수. 자, 거의 다 왔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기억으로 다시 간다. 기억식을 다시 할게. 기억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헷갈리니까 이거는 지울게. fx를 x-1로 나눈 식이잖아. 이게 fx지. 그럼 x-1로 나누면 뭐가 나와? 이거 나눈 거니까 이 두 개만 남을 거 아니야. 보여? fx를 x발로 나눈 거니까 그 fx로 나눈 거니까 이 두 개만 쓰면 돼.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gx 이고 이제 1을 대입하면은 2g1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2고 따라서 g1은 마이너스 3이야. 하나. 그 다음에 니은식에서 이제 f를 x 플러스로 나눴다. 이게 f인데 x 플러스로 나누면 이게 사라져 이제 이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gx가 남을 건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1이야. 그것이 2입니다. 따라서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gx를 찾는 겁니다. gx를 찾으면은 fx도 찾아진 거야. 맞죠? 생각해봐. gx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은 원래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잘 봐봐. 상수함수라면 이게 같게 나와야지. 마삼. 상수함수는 아니야. 그 다음에는 1차를 의심하겠지. 1차로 끝나겠지. 왜냐면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하나밖에 없지. 두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두 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도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최저차니까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구하면 끝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gx를 1차 함수인 1차라고 치고 gx의 식을 뭐 ax 플러스 b라고 둡시다. 그럼 g1은 a 플러스 b인데 그것이 마삼이고 g-2이 여기다 마이너스 올려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것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걸 연립해 줄 거니까 더하면 2b가 2, b는 1, b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하겠죠. 그죠? 따라서 요 fx 중에 차수 가장 낮은 함수는 앞에 x-1과 x 플러스는 원래 있었고 그 뒤에가 gx인데 g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필요하면 전개하겠지만 뭐 하란 말 안 했잖아. 응? 잠깐만. G1은 3. 맞아. 아이고. 잘못 읽었다 뒤에. 두 개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4죠. b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면 a가 마이너스 1이다. 뒤에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붙었고 이때는 마이너스 빼겠네 밖으로.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어떻게 됐다. 됐지? 이 정도. 59번은 뭐 도전해봐. 그러다 보면 풀리는 문제니까. 잠깐 쉬었다가 연속 얘기 좀 할게. 1시간 동안.
이게 에어컨이 안 시원하냐? 우선 추? 약간 좀 다른 거. 빨리 하자. 저녁 때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안 오는데. 와 밖에 진짜 습하다. 손 딱 내미니까 땀 날라 그래. 봅시다. 이제 함수의 연속으로 왔어. 연속. 연속은 이어져 있다. 불연속은 끊어져 있답니다. 영어로는 뭐 continuous. 불연속은 discontinuous 뭐 그래. 자 그러면 그냥 그래프부터 구경해보자. fx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시작. 우리 함수에서 이 빈 동그라미 의미 알죠? 빈 동그라미가 되면은 FA가 몇이야? FA 몇이야? 민재? 뭐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검은 점이 찍혀야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x는 A에서는 말은 딱 A 근처에서란 소리야. 이 근처에서 이어진 거야, 끊어진 거야, 민재야? 이어진 거야,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거야 이거. 끊어진 거야. 이게 만약에 어떤 출렁다리야. 출렁다리 걸어간다니까? 이게 이어졌으면 안 떨어질 건데 가다 보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 끊어진 거야. 알겠죠? 이거를 연속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다만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하죠. 모였잖아 한 점으로. 그지? 요거 f는 당연히 x는 a에서 불연속이지. 누가 봐도. 극한값 자체도 없잖아. 이거는 같은 점으로 모이지 않으니까. 요거는 극한값은 있지. 근데 함수값이랑 같지 않죠. 어쨌든 끊어진 건 맞지? 맞지? 자, 이게 축인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라 합시다. 여기가 a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우성이. 연속이야. 꺾인 거를 불연속 그러면 안 돼. 꺾인 거지 끊어진 건 아니야. 알겠죠? 꺾인 거는 연속인 거라고 무관한 거야. 이어져 있다고 이건 분명히. 나중에 오해하지 마. 나중에 이렇게 생긴 애를 x에서 a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는 하지. 나중에.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 배워도 연속과 불연속을 그래프에서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그 조건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데 그건 딴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야. 이게 a라고 치면 x는 a 근처에서 함수가 일단 한 점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모여야 돼. 모여야 된다는 말이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그 극한값 거기다가 점을 찍어야 돼. 그래서 책에서 순서가 거꾸로 오긴 한데 첫 번째 조건은 x는 a에서 함수값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각각 있는데 여기가 fa고 여기가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극한값이야. 각각 있는데 그게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극한값이 먼저 있다고 치면 여기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극한값이야. 함수값을 정확히 여기다 찍어야 연속이 되는 거란 소리야. 마지막이 함수값과 극한값 똑같다야. 는 극한값. 그래서 x 내에서 연속 조건은 한 줄의 식이야. 한 줄의 식. 3단계로 쓰긴 하는데 함수값이 fa 거 아니야.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일 거 아니야.
이게 같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성립하면은 연속이야. 그럼 왜 책은 세 줄이고 난 한 줄이냐? 생각해봐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말 하려면 FA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같다라는 식이 성립할 수 있겠어? 아, 각각 있어야 뭐 같기도 할 거 아니야. 얘는 3이고 얘가 없어. 같을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등호라는 말은 얘도 있고 얘도 있은 뒤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게 등호잖아. 그러니까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고 그것이 같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세밀하게 쓰면 이런 말이야. 이 극한값이라는 말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값 FA와 좌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a 마이너스 우극한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fx 이게 다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으면 연속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근처에서 내가 수업할 때 이렇게 했잖아. a, fa가 있고 그 좌우점 있다고 했잖아. 이 세 점이 들여다보게 되면 다 함수값이 다 똑같아지면은 연속이야. 세 개가 연속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여기 같으면 어때? 여기 점 있고 갑자기 점프 뛰었다가 내려갔잖아. 여기는 점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툭 떨어졌잖아. x대의 주변에 세 점이 붙어 있어야 돼. 좌우의 점하고. 그러면 연속이야 사실은. 알겠어? 이 시간에는 뒤에 뿔만 안 붙였다는 얘기는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라는 말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알겠죠? 40쪽 다시 보자. 맨 위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성립해야 돼. 함수값 fa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한값 존재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 세 번째는 그 둘이 똑같아야 돼.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놓은 첫 번째 함수는 극한값은 있습니다. 근데 함수값이 없어. 그래서 1단계에서 탈락이야. 불연속이야. 그래서 두 번째 함수는 함수값은 있습니다. 검은 점은 있어. 근데 극한값이 없죠. 모이지 않았잖아 한 점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탈락이야. 세 번째 그래프는 극한값도 있고 모였잖아. 함수값도 있는데 그 둘이 같지가 않아서 불연속이야. 알겠지? 때로는 어떤 문제들은 다음 함수 중에서 불연속인 이유가 다른 거 찾아라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불연속인 이유가 다른 거. 나는 그런 문제는 좀 좋다고 생각 안 해. 정확하게 뭐라고 써줘야지. 그치? 이를테면 그 불연속인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같은 것, 그 이유가 다른 거 찾으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말은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면 연속이고 불연속은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 이상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야. 즉 연속 아니면 불연속이야. 연속이면서 불연속일 수 없고 연속도 아니고 불연속도 아닐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거 왜 저래 내가? 그 다음에 구간이란 말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구간. 구간은 범위야. 41쪽이다. 범위. 미지수의 범위인데 이를테면 x가 a, 2, 3, b야. 이렇게 되어 있는 x의 범위를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을 거야 지금까지.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등호 놓고 이렇게 했자 지금까지. 뭐 색깔 비크도 칠하고, 그지? 이게 중2 때부터 우리 했던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x라는 값 자체는 원래 이게 붕 떠 있는 값이 아니고 x축 위에 있는 값이거든 원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거라고. 선에다가 진하게 딱 체크할 거라고. 원래 이게 겹쳐서 하는데 겹치면 좀 잘 안 보여서 그냥 살짝만 띄워서 나는 하는 편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여기다가 진하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그렸던 거랑 똑같은 느낌이다. 똑같은 의미다를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리고 여기다 이제 등 없잖아. 등 없는 곳은 뭐 이렇게 했다는 소리야.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면 등 없으니까 빈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요것들을 이제 기호로 쓸 거야. 기호로 A 이상 B 이하를 이렇게 이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쓸 건데 이렇게 씁니다. A, B로 쓰는데 요것도 A, B로 쓰는데 등호가 포함된 그러한 구간은 이렇게 꺾인 괄호를 씁니다. 등호 없는 괄호는 부드럽게 씁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약간 여기는 뭐가 비어 있잖아. 꽉 막혀 있잖아. 좀 닫혀 있다. 이거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 A, B라고 읽으면 돼. 얘는 열린 구간 A, B라고 읽으면 돼. 알겠죠? 물맛 날은 좀 일찍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팩 챙겨 들어가세요. 예. 아이스팩 걸로 봐서 고기인데? 응? 어제 내가 수업 끝나고 오셔야 됐거든. 집에 택시를 지금 주시네. 야,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집에 놀 거 불렀는데 일찍 가면 안 되잖아. 할 만큼 하고 가야지. 자, 요거를 닫힌 구간 A, B라고 쓰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그렇다고 닫히를 안 쓰면 문제가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꺾인 가로라는 그 기호의 안에 닫힌 구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돼? 가급적 닫힌 쓰면 좋겠지만 안 써도 닫힌 구간을 뜻한다고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 색깔 칠해진 동그라미는 닫힌, 꺾인 가로, 빈 동그라미는 열린. 이렇게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얘는 A 쪽에는 등호가 있고 A 쪽에 등호가 있고 B 쪽에 등호가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A, B긴 한데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쪽에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이쪽에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구간이야? 열리냐 닫히냐? 뭐 절반은 닫혔고 절반은 열렸잖아. 그지? 그래서 부를 때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 열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아. 그냥 닫힌, 그냥 열린이 아니고 반 닫힌,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돼. 별로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굳이 말하면 그렇게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쪽이 검은 점이고 이쪽이 빈 동그라미나 이쪽이 빈 동그라미, 이쪽이 검은 점이면 다 그렇게 불러.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작거나 같다, 뭐 a라고 할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수직선상에서는 a 이하니까 a를 포함해서 왼쪽이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것도 구간의 기호를 쓰게 되면 이 a의 왼쪽화 되니까 컴마 a에 꺾인 거를 쓸 거를 할 것 같아. 그 왼쪽은 뭘 써야 될 거냐는 얘기잖아. 계속 가잖아. 뭔가 두 개 쓰긴 합니다. 몇 컴마 몇 쓰긴 해. 여기 뭘 써야 돼? 굳이 쓰려면 뭐 쓸 것 같아? 음에 무한했습니다. 계속 가니까. 그러면 닫히니까 열릴까? 음에 무한대 딱 포함해서 그 오른쪽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음에 무한대는 계속 확장되잖아요.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열린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냥. 알겠죠? 무한대 붙으면 닫힌 안 돼. 열린이야 무조건.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쓰겠어? 이쪽이 3이고 이쪽이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프는 3 포함해서 오른쪽 쭉 갈 것이고. 이해되지? 자, 여기서 하나만 잘 익혀 이제 마지막으로 x는 모든 실수. 이것도 구간이잖아. 수직선상에서 그냥 다 된다 아니야? 다 된다? 다 된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쓰는 게 맞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고 다 열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린 구간 요거에서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으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41쪽에 그 가운데쯤에 보면은 수직선 여러 개 그려졌잖아. 그 바로 위에 특히 실수 전체 집합도 하나의 구간이고 열린 구간 똘마 무한대.
알겠죠? 나중에 저기 뭔 소린가요? 하면 안 됩니다. 이때문에 함수 fx에 대해서 구간 1,4에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아라 이런 점이 있다고 치자고. 이건 x가 1에서부터 x가 4까지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쓸 거라고.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썼으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말이고 자르지 말라는 소리라고. 어려운 말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구간이란 말을 종종 쓸 거니까 알아들어라 라는 의미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특정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 남수 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도 있고 모든 실수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구간에서 이어져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라고 해. 그 구간에서만큼은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의 뜻이고, 자 이제 어떤 함수 할 때 함수 fx에 대해서 아니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아니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 fx 이렇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끊어질 수가 없어. 계속 이어져 있고 계속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지 않아. 계속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 3차, 4차 이런 식으로 2차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남습니다. 일단 이거는 보장돼 있어. 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써놔 일단.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이 뭐냐를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연속은 이어져 있다. 미분 가능은 부드럽게 연속이야. 부드럽게 연속이다. 이어져 있긴 한데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 이런 게 매끄럽잖아 좀. 이렇게 된 것들 이렇게 팅팅. 이건 부드럽지 않잖아 약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미분 여기 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겠죠?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fx분의 gx y는 fx분의 gx라는 함수에 대해 봅시다. 여기서는 f는 다함수란 말은 아니야.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내가 수업하다가 아무리 봐도 요 2번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 2번에 f분의 gx에 대해 써놨는데 fx는 맨 위에 보면 그냥 함수 fx잖아. 근데 gx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거든. gx. 그치? 그래서 fx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려면은 이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 내가 볼 때 그래. 분자가 연속함수라는 가정하에, 네? 분자가 절대 불연속이 안 나는 함수라는 가정하에 연속함수를 어떤 fx로 나눠가지고 나눈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곳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불연속이야. 그럼 어디서 연속이냐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야.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야.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분모가 fx니까 fx가 0이 아닌 x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분모가 0인 곳에서는 어떠한 상태야?
분모가 0인 x에서 불연속이라는 소리죠. fx가 0인 x에서 불연속이라고. 예를 들어볼게. y는 하고 분자 쪽은 연속함수 뭐 한 3차 함수 달아볼까? 뭐 3x 4제곱,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써줄게. 자, 분모는 내가 x 마이너스 1로 그냥 잡아줄게. 요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야. 분자는 무조건 연속이거든. 얘도 연속함수야. 연속분의 연속은 기본 연속입니다. 이거 좀 다음 챕터에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함수에서 얘를 내가 잠깐만 hx라고 잠깐 둘게. 이 함수에서 h1 얼마야? h1 1을 넣자마자 0도 되잖아. h1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x는 1이 점근선으로 보이게 돼 있어.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1에서 점이 안 찍혀. f1이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분모가 0인 x값인 x1에서 불연속이고 반드시 불연속이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함수값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분모가 1만 아니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1만 아니면 연속이라고. 그래서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이라는 얘기야. 1이 아닌 모든 곳에서 연속이란 소리야. 딱 1 한 군데에서만 끊어졌다는 소리야. 여기만 끊어졌고 다 연속이란 소리야. 알았죠? 그 말 하려면 분자가 모두 실수 연속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안 써진 것 같아서 내가 추가시킨 거야.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y는 루트 fx를 합시다. 이거 이제 정역 자체가 근호 안의 식인 fx가 0 이상이다가 정역이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요거에서 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3 있다고 쳐봐. 저 함수는 3,0을 찍고 거기서부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자. 이렇게 이 안에가 0이 되는 x값이 0 이상이 된 x가 3 이상이야. 이게 정역이야. 정역이라는 말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든 x범위야. 이 오른쪽에서 쭉 이어져 있잖아. 허덕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 아, 이 왼쪽이야 그려지지도 않았고 정역 안에서만큼은 연속이란 소리야 그냥. 이해됐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41쪽에 맨 아래 그 참고사항에 조금 특별한 게 하나 나오는데 거기까지 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 fx가 x는 a라는 특별한 값에서 연속 조건을 봤거든. 특별한 값에서 딱 그 근처에서 극한값하고 함수값 같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을 조건 얘기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연속. 그러면 이게 지금 x축이라고 치고 얘가 a, 얘가 b라고 합시다. 이 칸막이 안에서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3단계로 이렇게 있고 이어져 있어 이게 x. 그래서 첫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어야 돼. 말장난이야 그냥. 끝점은 잠깐 대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계속 연속이어야 돼. 이게 보장되고 마지막에 닫힌이잖아. 닫힌이니까 여기 a의 함수값을 내가 갑자기 여기다 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정확히 여기다 찍어야 a 포함해서 b 포함까지 연속일 거 아니야. 점을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를 함수값을 찍는 위치가 fx 입장에서 a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우극한 값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것은 fa는 리미트 x가 a로 가긴 하는데 a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우칸과 같아야 되고 또 FB는 여기 점의 위치는 B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값과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FB는 리미트 x가 B 마이너스 갈 때 fx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야.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냥 알아들만 해. 그리고 이 말에는 이 바깥쪽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딱 A에서 B까지 안에서만 하는 얘기야. 됐지?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필수 예제 문제 들어갈게. 저쪽보다 좀 빠르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최고창, 최저창 그때 아까 필기하다가 하나를 빠뜨린 게 있거든? 그 다시 한번 펴봐 거기. 최고창, 최저창 힌트 준 거 있잖아. 최저창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최저차는 아니고 영인수 개수 문제 있습니다. 하나 쏠게 보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x분의 fx g가 아니고 x 마이너스 a의 n제곱분의 fx f 다함수입니다. 요게 뭐 알파로 수렴했다 합시다. 수렴 알파 0 아닌 상수 0인 상수 합시다. 0이 아닌 상수를 수렴했다라는 말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x에 a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나오거든. 0. 0의 n제곱 분의 뭐 f0 이런 얘기인데 fa죠. 그러니까 a를 넣어서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1차 실수가 n개 걸렸단 말이야. 그럼 분자 쪽도 0이 나와줘야만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분자식 안에 적어도 어떤 인수가 들어가야 돼? a를 대입해서 0이 나오게 하는 인수니까 x-가 들어있어야 돼 안에. 근데 한 개만 들어있으면 안 돼. 한 개 들어있으면 한 개 약분하고 밑에 또 남아. 밑에 있는 모든 인수 다 날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분자에 x-a의 n제곱 곱하기 뭐 gx 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함수. 분자에 분모에 붙은 영인수 x-a의 개수가 최소 n개가 분자 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두 개 약분 털고 나서 남은 식에다가 a 넣어서 여기 나오죠. 이해돼?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본 것은 두 번째 필기했던 이거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 이렇게 했지 아까. 이 얘기가 사실은 요 a를 0으로 바라본 특별한 예야. 요 a를 0으로 바라본 특별한 예라고. 이 a가 0 되는 순간이 딱 x n제곱이야. 요 a가 0 되는 그 순간.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다만 여기서는 그 최저차 개수가 얼마나 이런 말까지 했던 거야. 이 b의 역할이 최저차 n차 개수다. 미분, 적분, 극한에서 아주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쓰는 어떤 표현법이니까 알아놓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자. 필수 예제 순서대로 갈 거니까 필수 예제 1번, 2번, 3번 잠깐 대기하고 1, 2, 4, 5번 순서로 먼저 할게. 들어봐.
볼게. 1번은 함수를 이제 주고 식으로 주고 x1에서 연속성을 확인하는 소리야.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x1에서 연속이냐를 물은 것은 한 줄의 식이 성립하는지를 물은 거야. 한 줄의 식. 그 식은 뭐냐? 극한값 1에서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함수값 f1과 똑같다라는 이 식이 성립하니? 라는 말이야. 맞지? 그렇잖아. 성립하면은 연속, 그렇지 않으면 불연속이라고. 알겠죠? 그럼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할 수도 있어. 2차나 1차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과 함수값 똑같냐고 물었는데 이 함수의 설정이 1의 오른쪽 왼쪽이 함수가 다르지.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할 때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원래 연속 조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확인하는 거지만 범위가 나눴을 때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을 실전에서는 여기서는 이 좌극한 잠깐만 여기다 할게. 자, 좌극한 할게. 좌극한은 리미트 x가 1의 왼쪽 갈 때 fx겠지? 근데 fx를 뭘 써야 돼? 이거 쓸 거 아니야? x 쓰겠죠, 여기다가. 얼마야? 1이겠죠? 우극한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fx. 근데 여기 쓸 거 아니야, 여기. 여기다 2x 제곱 마이너스 x 쓸 거 아니야? 계산하니까 1 나오죠? 일단 같네? 같네?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내가 1인 거네, 그치? 함수값 조사해서 같은지 보면 되지. 근데 함수값은 여기도 넣을 거 아니야. f1이니까. 그래서 f1을 구하면 f1은 여기다 1 넣어서 1 나오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등고가 포함돼서 오른쪽이잖아. 식의 구조가 그래프의 구조가 이게 x는 1이라고 치면 1의 왼쪽이니까 뭔가 이렇게 딱 돼 있어. 왼쪽은. 가서 빈 동그라미인데 1 이상이니까 1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1 포함해서 이거 포함해서 여기다 하게 되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극한이나 함수값은 원래 같은 거야. 이렇게 쓴 형태는. 내 말 이해돼?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상이니까. 1보다 클 때와 1일 때를 구분해서 쓰게 되면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등호가 붙었으니까 1에서 우극한이나 f1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 내 말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그냥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끝나. 알아들었길 바래. 그래서 연속이 맞죠. 왜냐 함수값 조사해봐도 이 우극한이랑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 다음 문제. fx가 이번에는 x가 1이 아닐 때와 1일 때로 구분되어 있지. 그리고 x는 1에서 연속성 물었단 말이야. 딱 1에서 범위가 다르네. 그럼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와 함수값 f1이 같으면 되잖아. 네? 한번 쓸게. 1로 갈 때라는 말에는 x가 1은 아니란 말이 내포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인데 인수분해합시다. x-1을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것이 f1과 같은 되는데 f1은 이거 2야. 여기서 쓴 상수가 x가 1일 때는 함수값 2로 쓰라니까 이 의미가 f1의 의미를 가자. f1이 인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극한식 하나 준 거라고? 아니지. 잠깐만 다시. 같은지 물어본 거지? 미안해. 같은지 물어본 거야. 그럼 극한을 미리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야? 1 넣어서 4 나왔잖아. 4가 나왔고 f1은 2잖아. 같지 않죠 그럼? 불연속이지 그럼? 극한값은 4로 계산됐고 함수값 2가 찍혀 있으니까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4고 함수값은 여기 2에 찍힌 형태죠. 이렇게 됐는데 불연속.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과 불연속의 x값을 조사하시오라는 말이야. 개수 조사. 그리고 이 함수는 열린 구간 마일, 4에서 그려져 있죠. 자, 쭉 보니까 빈 점이 여러 개 보여. 그지? 그리고 이거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딱 정수인 점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잖아. 딱.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1과 4 사이는 모든 점에서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정수인 곳에서만 조금 정밀하게 보면 돼. 그지? 자, 그럼 0에서는 극한값이 있어 없어? 예림아, 0에서 극한값 있어 없어? 0에서 극한값 있어 없어? 좌극한 우극한 같냐고 묻는 거야. 리미트 x가 0의 왼쪽 갈 때 fx 얼마야? 예림아? 응? 0에서 좌극한 이거 fx 그래프야. 0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가지면서 들어갈 때 상하는 점의 함수값 혹은 0보다 조금 작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 그냥 1이라고 우기는 거잖아. 1? 우극값 몇이야? 그러니까 극한값 있어 없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야, 지금 극한과 연속 두 가지에서 헷갈리면 미분가능 넘어가면은 머리 터지겠다, 그지? 극한은 그냥 한 점으로 모였냐야. 0으로 들어가는데 그래프 따라갔을 때 한 점으로 모였냐. 모였으면 그 점의 함수값이 그냥 그 모인 그 점의 y값 1이잖아. 그것이 극한값이라고. 그죠? 연속이냐 그러면 아니죠. 빈점이니까. 그죠? 민재 1에서 극한값 있어 없어? 없죠. 연속이 아니야? 극한값이 없으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맞죠? 2에서 극한값 있어 없어? 현재? 있죠. 연속이 아니야? 아니야. 극한값이 없으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왜냐면 극한값이 있는 것 중에서 연속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 3에서는 연속이잖아 그냥. 그지? 다시 갈게 그럼.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를 다 써볼게. 0에서 극한값 있어. 맞죠? 1에서는 없잖아. 여기 극한값 있고 여기 있고 연속이니까 1밖에 없는데 불연속의 x값은 여기 빈동강 다 써야 돼. 0, 1, 2 맞죠? 자,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과 4도 빈동그램이니까 극한값이 없는 x값에 마이너스 1과 4도 넣어야 되고 이거 불연속에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때?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 친구한테? 이 끝점에 대해서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하단 말이에요. 빈동그램이니까 이게 연속, 불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거든? 그렇잖아. 이게 몇 년 전에 안양고에서 이 함정을 살짝 판 문제가 있었어. 안양고에서. 설명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유는. 첫 줄에 뭐라고 써있어? 한글 니네 책 읽어봐. 첫 줄에 열린 구간 마일, 4에서 라고 써있죠. 그치? 그 말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에 대해서란 말이지. 애초에 마이너스 1과 4는 따지라고 하지도 않았어. 자격 미달이라고. 우리가 따지는 그 대상이 아닌데 뭘 따지고 있어. 이해했어? 그거야. 만약에 여기가 닫히냐 마이너스 1 닫힌 4 닫힌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만약에 검은 점인데 여기가 만약에 검은 점 여기 살짝 숨겨 있어요. 살짝 이렇게. 이게 안양고 문제였어. 그때 불연속점에 이거를 넣었어야 돼. 쭉 내려가다가 점프 뛰었잖아 마지막에. 닫힌으로 했기 때문에 끝점까지 가야 되는데 끝점도 포함해야 되는데
좌극한과 함수값 다르잖아 이거는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잘 보면서 대답해야 돼. 닫힌이면 끝점까지 봐야 되고 열린이면 끝점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문제의 답은 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 1개, 불연속인 거는 3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범위가 설정돼서 나온 함수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이 위에 함수 쓰시고 x가 마이너스 2면 아래 함수 써라. 그리고 이 함수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 대놓고 식은 줬어.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 똑같다는 소리야. 자,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인데 이 말에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말이 내포된 거니까 위에 거 가져와야 돼. 그래서 바로 씁니다.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나누기 x 플러스 2입니다. 그것이 f 마이너스 2랑 같을 건데 f 마이너스 2가 이거 온 거야. 이거 이게 f 마이너스 2의 의미를 준 거라고. 이게 성립한다야. 그거 주고 나서 a, b 찾으라는 게 질문이야. 따라서 써놓고 보니까 이것은 연속 문제가 아니고 극한 문제야. 극한으로 연속으로 문제를 냈고 해석은 극한으로 끝나는 거지. 이해되지? 연속 얘기는 식을 작성하는 데 하나 써준 거야. 사용한 거밖에 없어. 자, 이제 풀어본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0분의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5가 됐습니다. 그 분자가 여기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이네. 오늘은 기억나겠죠? b는 2a-4라고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겠다라고 했죠? 이유는 분모가 0이었고 분자도 0이라고 우겼잖아. 그럼 이 극한의 형태는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얘기야. 0꼴.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나오는 거 보이잖아. 이 안에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있다? x 플러스 2가 인수로 숨어 있다잖아. 숨겨져 있는 인수를 찾을 건데 b 상수항을 a라는 식으로 대입해서 풀겠다. 그래서 분자만 따로 정리해. 분자의 식은 x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곱 가운데 두 개는 x a로 묶고 x 플러스 2. 이렇게 돼. 그럼 x 플러스 2가 공통 인수가 된 거니까 다시 묶어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a죠. 그지?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 x 플러스 2분의 이 분자를 열심히 정리했거든?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a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5가 나왔다야. 근데 x 플러스 2 사라지면서 영인수가 약분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5라는 말이고 a가 9겠지? a가 9가 나오면 이 관계식에 9를 넣어줘. 그 18 빼기 4니까 b는 14겠네.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어때? 식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풀이 과정이 좀 생긴 거에 비해서는 좀 길잖아.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의 방법이야. 해답지도 어제 그렇게 풀고 있죠. 이게 좀 이 풀이가 귀찮은 게 관계식을 뽑고 나면 A와 B에 대한 1차식 뽑고 나면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다시 또 대입하고 털고 다시 대입. 이게 좀 귀찮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식을 이거를 한번 배워보자. 그냥 거의 뭐 차원이 다를 정도의 그 체감 난이도와 속도 차이야. 차원이 달라. 그거는 완전 틀을 깨버립니다. 이 분자식의 모양을 완전 틀을 깨버려. 뭐냐? 방금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분모 0 됐죠? 그 분자도 x에 얼마를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분자도. 그치? 그 말은 분자식 안에 어떤 놈이 숨어있다? 분자식 안에? 이 안에 숨어있는 식이 뭐야? 은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X 플러스 쓴다. 근데 이 2차식이죠? 그럼 뒤에 몇 차가 더 있어야 돼? 1차가 더 있겠죠? 몇 x일까? 그냥 x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내가 하나 달면 돼 그냥. 작전은 뭐냐? 차원이 다르단 말이 이 a와 b 가지고 곳에 고민할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 2차식을 써버릴 거야. 쓸 때 인수를 하나 써서 식을 작성하면은 두 개가 아니고 p 하나만 놓고 식을 쓸 수 있어. p를 찾아서 얘를 전개하면 a와 b가 보인다는 소리야. 이걸 이해하길 바래. 자, 그럼 식을 풀 때도 이거 풀 때도 봐봐. 이렇게 여기다 싹 써주면은 이 주어진 식이 리미트 한 번 더 쓰면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요거잖아. 그럼 여기 약분되잖아 그냥 딱. 남는 얘밖에 없지 않나? 한 번 써줄게.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p고 그 값이 5란 얘기잖아. 그럼 p7 나오죠? 이해해서 7 나오면 이거 전개해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7에서 9x 더하기 14잖아.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인 거라고. 이렇게 풀면은 쉬워. 미정계수가 2개 이상 붙을 때는 식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일반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의 고배 형태로 써주면 아주 깔끔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인수의 고배 형태 썼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 곱하기 돼 있잖아 지금. 바로 약분을 털고 나서 들어가죠. 극한 쪽에서 나오는 문제에서도 더러 이런 게 있었어 사실은. 그때 설명 한번 해주려고 그랬다 싶기도 한데 나중에 비슷한 문제 보면 이제 그렇게 풀려고 노력해봐. 일단 하나 배웠다. 그래서 인수정의로 식을 쓰는 게 정말 막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4번에서 깨우친 게 뭐냐? fx를 x가 얼마가 아닐 때와 얼마일 때로 두 줄로 구분해서 쓴 식에서 정확히 범위가 나뉘는 그곳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푼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러면 5번을 읽어봅시다. 5번. 5번은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포함된 등식을 하나 줬지? 그지? 왼쪽 필수 4번이랑 좀 비교해봐. 필수 4번은 fx식을 대놓고 줬지. fx식을 두 줄로 줬잖아. 근데 필수 5번은 fx를 준 게 아니고 fx가 포함된 등식을 준 거거든. 등식. 그리고 4번은 x는 2에서만 연속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 연속이야. 아씨, 그럼 모든 실수 연속이면 몇에서 연속 쪽을 써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1000에서? 만에서? 애매하잖아. 근데 딱 얼마에서 써야 문제가 풀리거든.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항상 이거 가르칠 때 이거 시키는데 요 등식에서 fx식 한번 구해봐. 오른쪽에 대해 써봐. 오른쪽에 화살표 쓰시고 fx식 바꿔. fx식 구해봐. 뭐 다 썼을 건데 봐봐. AX는 4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X를 구하라고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서, 그죠? 양변을 나누기 A 해가지고
x는 a분의 4라고 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어딘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해? 등식의 성질상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눌 수 있긴 한데 단서가 필요하죠? 0이 아니라 가정을 나눌 수 있죠? 그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 뒤에다가 a가 0일 때는 이렇게 쓰시고 혹시 a가 0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할 거 아니야. a가 0이 되면은 이 식이 0x는 4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지. 이때 해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한 줄 내려갈 때 양변을 x-2로 나눈 겁니다. 그 말은 나누려면은 이 x-2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눌 수 있고 그 말은 x가 2가 아닐 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뒤에 이걸 달아야 돼. 이걸 달아야 돼. 그러면 x가 2일 때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대답은 f입니다. 저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fx의 어떤 식 곱해진 등식을 줬을 때는 그 앞에 곱해진 식으로 나눠서 fx를 구할 건데 그 곱해진 식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눈다고. 저렇게 바꿔주게 되면 필수 4번, 5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이 5번에서는 뭔가 범위가 나뉜 것을 못 느꼈겠지만 알고 보면 나뉘어진 거야, 범위가. 따라서 뒷풀은 똑같아. 범위가 나뉘고 있는 2에서 연속적으로 쓰겠죠. 왜냐면 분자 연속이고 분모 연속이거든. 그 분모가 0인 x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는데 그게 2야. 정확히 그 2가 여기를 말고. 그래서 우리는 fx가 모두 실수 연속인데 나는 그 중에서도 x는 2에서 연속 조건을 쓰겠다. 따라서 극한값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는 건 이제 위의 식 쓰자고. 2가 아닐 때.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ax 빼기 12 이때는 x-2 그것이 함수값인 f랑 똑같아야 돼. f이 뭔지 몰라. f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여기다 써볼까 f? 함수값은 극한값과 똑같다 이거잖아. 이제 풀면 됩니다. 2를 넣었더니 0분의 2 넣으면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가 그게 f2가 돼야 되거든. 근데 f2는 뭔지 몰라도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상수야. 상수니까 이거 수렴했다는 소리야. 그 분자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2a 마이너스 8이 0이잖아. 그래서 a는 4겠다, 그지? a 4가 나왔으면 4x니까 인수분해라는 소리다 이거. x제곱 4x 빼기 10이니까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2 곱이야. 밑에가 x 마이너스 2곱. 약분 땅땅 하고 나면은 얘만 남았고 여기다 2 더란 소리지. 8 나오겠지 8. 이해됐니? 8. 그래서 방금 다 구한 거랑 다름없고 여기서 아까 앞에서 그 인수정의로 식을 쓰는 거를 알려줬잖아. 여기도 그걸 써먹을 수 있어. 물론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분자가 여기서 해도 금방 나와서 그냥 해도 되는데 만약에 사용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분모가 0이 됐죠? 2를 넣었을 때. 그럼 분자식 안에 뭐 있어야 돼? 이 시간에? 반드시 x-2가 들어있어야지. 그리고 뒤 1차지? 2차니까 x. 아까는 내가 p 썼잖아. 여기는 상수항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이 뒤에가 플러스 6이어야 돼. 괜찮아? 그러면 이 a는 몇이겠어? 1차 계수니까 마이너스 2x 6x니까 a는 4인 거야. 끝났고 그 다음에 f2를 찾는 거야. 이거는 값 계산하는 거니까 이 x-2랑 요거랑 요 x-의 약분될 것이고 요거만 남아. 여기다가 2 넣었을 거 아니야. 2 넣으면 8 나왔겠지. 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인수정의를 써가지고 됐지? 70번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70번. 73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 피가 와버렸네.
우산 없다고 보내봐. 그래, 빨리 가서 샤워해. fx 앞에 곱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걸로 나누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하에, 전제하에 나눌 거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닐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일 때는 f 마이너스이고 x가 2일 때는 f이다. 이렇게 세 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굳이 쓰면. 이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일단 그렇게 따라오면은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될까? 아니, 다시 fx가 모든 식 연속이니까 범위가 나뉘고 있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연속적으로 쓸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과 똑같고 2에서 그 극한값을 계산하면 그게 f가 된다. 이 식에서 a와 b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f2를 구하는 거네. 그지? 그지? 일단 극한으로 풀고 쉬운 풀이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여태 못했나 싶은데 책에도 없네. 근데 그 생각은.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봤습니다. 밑에 0 됐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f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분자가 0 나와야 될 거니까 a 마이너스 b를 1로 쓰겠습니다. 여기도 2를 대입하게 되면 0분의 2는 16 플러스 2a 플러스 b가 f2가 돼야 돼. 분자 0 나와야 돼. 그래서 2a 플러스 b까지가 마 16이야. 자, 연립. 자, 두 개 더하면 3a가 마이너스 15. 그럼 a는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오면 이게 플러스 바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B가 6, B가 마이너스 6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x 4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6이지? 여기까지 왔죠? 질문 F2를 찾아가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에서 이거 털고 나면 fx 보이긴 하겠지. 이해되니? 왜냐면 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 요 식 안에 이거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에서 털고 나면 2차식 인수가 남겠지. 그게 f겠지? 이 말 이해돼?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극한 없이도 풀린다 이거. 그냥 풀리겠다. 일단 마무리부터 할게. F2를 찾는 거니까 질문 F에서 찾으라고 안 했잖아. F2면 요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한다며. X에 2를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100을 넣든 만족한다는 얘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본 게 F2잖아. 아 근데 여기는 2가 너무 날아가는구나. 네, 잠깐만.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네. 미안, 다시 인수분해 한다. 1 그다음에 3차 2차 없죠. 0 0에 0 0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해서 이거 해야 돼 인수분해. 그러면 마이너스 넣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그다음에 x 마이너스 할 거니까 2 1 2에 1에 2에 3에 6에 0 113이다 그렇지? 113이니까 fx의 식이 나왔네. fx는 x 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3 까지고 f2는 4, 2, 3 더해서 9입니다. 하려고 하면 되겠다. 여기서 내가 중간에 내 스스로 깨우친 게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안 풀어봤는데 그냥 이 식 자체가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지. 이 관계식이 x 값과 무관하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 아니야? 적어도? 읽어봐. 문제 써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그지? 그러면 내가 a와 b 두 개 모르니까 식 두 개 찾으면 되고 여기 0하면 여기 0 하면 되겠네. 그냥 여기서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좌변 0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식 하나 x에다가 2를 넣었어. 2를 넣게 되면은 16에 2a 0은 16 더하기 2a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요 식 두 개가 결국 아까 열심히 얻었던 식이네. 여기 얘가 여기다 여기다.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 의도는 원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극한으로 풀란 얘기인데 저렇게 해도 특별한 모순은 생기지 않고 풀리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숙제는 50초까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속함수 성분부터 해가지고 연속 진도 끝내고 그러면 숙제용을 좀 볼게. 자, 풀 줬던 것도 그 유형 문제 다 풀어.